안녕하세요. 여기서 공짜 국밥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곳이라길래 와봤습니다. 네, 공짜 국밥이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태식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한 일이 벌써 소문이 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을 챙겼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인심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정수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노인 한 분께 국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소문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서둘러 국물을 데우고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손님들 때문에 준비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최선을 다해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가게 안이 가득 찼고 심지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저희도 2개 부탁드려요. 여기가 그 착한 국밥집이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밥을 담고 서빙하고 계산까지 평소 2~3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 가슴 따뜻해지는 김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정순이네 소머리 국밥. 이른 새벽 5시 김정순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커다란 솥에 불을 지피고 어제 저녁부터 우려낸 사골 국물을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도마 위에 올려진 무와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수십 년 내공을 보여주듯 일정하고 리드미컬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국물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나름의 생동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가게를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 4개, 플라스틱 의자들, 그리고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수철과 함께 이 가게를 연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게 끓여볼게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와 대화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정순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국밥 그릇을 정리하고 김치통을 확인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손님은 늘 그렇듯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정순 누나,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오늘 국물이 특히 진해요. 정수는 능숙하게 밥을 그릇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고기와 선지, 부추를 올리고 김치 한 접시와 함께 내놓았습니다. 박 사장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누나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올 수 없었고 며느리와의 사이도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더더욱 할머니보다는 게임과 휴대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몇 명 더 들어왔지만 예전만큼 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배달음식을 선호하다 보니 전통시장 국밥집까지 찾아오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게가 내 삶의 전부지. 근데 나이 들수록 손님보다 정막이 더 많구나.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문득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게가 아무리 한산해도 둘이 함께라서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수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정순에게는 생계수단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정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정수는 문득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수는 자신만의 작은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국밥 끓여서 사람들 배불리 먹여야지. 정수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길은 어둠 속에 고요했고 정순의 발걸음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설거지하고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려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중인가요?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새로 봐서는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추우시죠? 정수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윤태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어딘지 모를 품위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메뉴판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혹시 따뜻한 국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돈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추위와 배고픔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태식의 떨리는 목소리와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땐 밥부터 먹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폐를 끼쳐서. 괜찮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쩌겠어요. 든든히 드세요. 정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넉넉히 올리고 밥도 조금 더 많이 담았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내놓으면서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국밥 맛, 참 오래간만입니다. 태식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 스쳐갑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니. 정수는 태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노인에게도 분명 긴 인생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정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기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태식은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됐고요. 추우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식이 가게를 나선 후 정수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노인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런 처지가 되었을까? 가족은 있는 걸까?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수는 그저 가난한 노인 중 한 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자신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태식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다 스쳐간다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태식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국밥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정순의 발걸음이 하얀 눈길 위에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의 작은 선행이 자신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얇게 쌓여 있어서 가게 앞을 쓸어내고 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시간인데도 가게 앞에 사람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수는 의아해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공짜 국밥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곳이라길래 와봤습니다. 네, 공짜 국밥이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태식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한 일이 벌써 소문이 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을 챙겼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인심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정수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노인 한 분께 국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소문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와 있는 이상 장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서둘러 국물을 데우고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손님들 때문에 준비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최선을 다해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가게 안이 가득 찼고 심지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정순인의 소머리 국밥이 갑자기 인기 맛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저희도 2개 부탁드려요. 여기가 그 착한 국밥집이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밥을 담고 서빙하고 계산까지 평소 2~3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혼자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정수는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이해해 주었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몇몇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순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태식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리 오세요. 태식은 가게 안이 붐비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어제 일이 소문이 났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말한 게 아닌데 혹시 제 때문에 폐가 되신 건 아닌지. 아니에요. 손님이 많은 건 좋은 일이죠. 다만 혼자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네요. 그때 태식이 앞치마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을 때 음식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 밀려드는 손님들을 보니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식은 능숙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오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정순도 태식의 도움으로 한결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은 더욱 몰렸습니다. 근처 직장인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가게 밖까지 줄이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 집 정말 유명해졌네요. 인심 좋은 할머니 국밥집이라며 맛도 진짜 좋다던데.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갑자기 이렇게 바쁘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어색하긴 해요. 평생 조용히 장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오후가 되어서야 손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도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제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태식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인생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너무 바빴던 하루라 자세히 물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게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순과 태식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그릇을 설거지해야 했고 재료도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내일도 이럴까요? 정순의 질문에 태식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정수는 하루 종일의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자 정순인의 소머리 국밥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주말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정수는 매일 태식의 도움을 받으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순이 누나 대박났네라며 축하해주던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순이네만 손님 몰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옆에서 족발집을 하는 김 사장이 다른 상인들과 얘기하는 소리가 정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도 장사해야 하는데 저 집만 사람 다 빨아가네. 맞아. 시장 전체가 정순이네 때문에 복잡하기만 하고 다른 가게는 한산해. 정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순이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몇몇 상인들이 대놓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인심 좋은 척해서 손님 모으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공짜 국밥 준다고 소문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했지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배고픈 노인 한 분께 국밥을 대접한 것뿐이었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몰릴 이유가 있나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을 대충 보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난을 받게 되다니. 가게로 돌아오니 태식이 혼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본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정순은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태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을 모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게 힘들어요. 5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태식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손님 중에는 정순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 몇몇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공짜 국밥 주는 집이에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네요. 소문이랑 다른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순 누나, 잠깐 얘기 좀 해요. 정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 사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요. 누나네만 손님이 몰리니까 다른 상인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저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요, 알아. 근데 상인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게 공정한 거냐고.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까지 자신을 문제 삼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조금 조용히 하면 안 될까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김 사장이 가고 난 후 정수는 태식과 둘이 남았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요? 할머니가 하신 일은 분명 옳은 일이었어요.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태식의 말에 정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멀리 있는 아들에게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태식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이 몰린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일했지만 태식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갑자기 정순이 국밥을 나르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정수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며칠간 무리한 탓인지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태식이 재빨리 달려와 정순을 붙잡았지만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누군가 119 불러요. 빨리빨리.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맥박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순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정순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태식이 말렸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정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식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급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몸이 많이 무리하셨네요. 나이를 생각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정수는 병상에 누워서도 가게 걱정만 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죠? 손님들이 와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식이 안심시켰지만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무리해서 쓰러졌대. 역시 괜히 무리한 거였지. 나이 70이 넘어서 뭔 욕심을 부려. 일부 상인들은 이 기회에 정순을 더욱 비난했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되잖아. 처음부터 말했잖아. 쇼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상 밖의 일도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정순의 국밥을 먹으러 다녔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많이 아프신가요? 언제쯤 가게 문 여실까요? 다른 곳 국밥은 맛이 없어서 진짜 걱정됐어요. 할머니 국밥 먹으면서 힘 얻었는데. 이런 반응을 본 시장 상인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채소 가게를 하는 박 사장은 평소 정순과 가깝게 지냈던 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정순이 누나가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은 아니었는데. 정순이 병원에 입원한 사흘째 되는 날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인회장인 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일로 우리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5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해왔잖아요. 김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순이 누나한테 신세 많이 졌으니 우리라도 도와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게라도 지켜드리자. 그 할아버지 혼자서는 힘들 텐데. 상인들은 돌아가며 정순의 가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막상 도와보니 태식의 인품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비록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가게를 지켰습니다. 국물 맛은 정순만 못했지만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정수는 태식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요?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분들도 돌아가면서 도와주시고 있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날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구나. 정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쓰러지자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정수는 태식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나아서 가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쉬세요. 가게는 제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정수는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노인이 이제는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정순의 빠른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하루 몇 시간씩만 가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무거운 냄비를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국물을 끓일게요. 태식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 태식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국물 맛이 영 예전 같지 않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간 지켜온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 속상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손님은 정순을 위로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태식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정수는 혼자 가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식은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갔고 손님도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내 국밥솥도 지켜낼 수 없는 건가. 정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가게,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곳을 더 이상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언제 왔니? 정수는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망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를 어떻게 그만둬? 이게 내 전부인데. 전부라뇨.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가게는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수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이 가게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 어머니. 민수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태식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태식을 보며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윤태식 어르신이야. 요즘 가게 일을 도와주고 계셔. 정순이 소개하자 민수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도움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신세를 지고 있는걸요. 태식과 민수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태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머니를 돕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가게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부산에 좋은 요양원도 있고. 요양원?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거동 못하는 사람이니? 요양원은 무슨... 그런 뜻이 아니라 편히 쉬실 수 있는 곳 말이에요.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 가게가 내 집이고 이 시장이 내 동네야. 모자의 대화를 듣던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마음도 이해하고 할머니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가족도 아닌데 왜 끼어드세요? 민수의 말이 다소 차갑게 들렸습니다. 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보고 있어서요. 정수는 태식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들보다 오히려 태식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거예요. 편하게? 내가 제일 편한 곳이 바로 여기야. 결국 그날 밤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하룻밤 머물다가 다음 날 부산으로 돌아갔지만 떠나기 전에 태식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이 가게 하시기에는 무리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설득해 주세요. 가게를 정리하시도록. 태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할머니가 직접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정순과 태식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정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 어르신, 저 때문에 곤란하시죠? 민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옳습니다. 옳다니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식의 말에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포기 안 할 거예요. 우리 가게 끝까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 시련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정순이 병원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게에 나와 태식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온 정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 박 사장, 채소 가게 아주머니까지. 평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 당황해하자 김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순 누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이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누나가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순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괜히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했어요. 정순이 누나한테 신세 많이 졌으니 우리라도 도와야지. 상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바빠져서 여러분께 신경 쓰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 사장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태식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은 태식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태식 어르신 덕분에 정순이 누나가 많이 도움받고 계시죠? 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는데.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 상인회에서 만났어요. 상인회에서요? 네, 김 사장님이 부르셨더라고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상인의 사람들이 태식을 따로 불러서 정순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요? 태식은 깊은 숨을 쉬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정순은 사실 그동안 태식에 대해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태식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아들 하나는 미국에 있고 딸은 호주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해요. 정수는 태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아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럼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은 아내가 아플 때 병원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태식의 담담한 말에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국밥이 제게 가족 같았습니다. 태식의 말에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냥 정으로 준 국밥 한 그릇이 이 노인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의미였다니. 어르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살 이유를 찾았어요. 이 가게에서 할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제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는 태식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이 국밥집, 우리 둘이 같이 지켜봅시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기야 뭐가. 혼자보다 둘이 훨씬 좋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끓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정수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식 어르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에요. 고맙습니다, 정순 씨. 저녁 무렵 두 사람이 함께 끓인 국밥을 맛본 손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국밥 맛이 특별히 좋네요. 정말요? 뭔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정순과 태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 국밥 맛도 더욱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동반자가 생겼어요. 태식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이제 정순이네 소머리 국밥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이네 소머리 국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순과 태식이 함께 만든 국밥은 전보다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냈고,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손님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무작정 몰려드는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국밥을 사랑하고 정순과 태식의 인품을 알아봐주는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국밥 부탁드려요. 두 분이 함께 끓인 국밥은 정말 다르네요. 뭔가 특별한 맛이 있어요. 손님들은 정순과 태식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아예 두 분을 국밥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에는 특별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돈이 부족한 손님들은 그냥 먹고 가고, 여유가 있는 손님들은 조금 더 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두 그릇값 내고 갈게요. 뒤에 오실 어르신 것까지요. 고마워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수는 이런 손님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며느리까지. 언제 왔니? 정수는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평소 시장 같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웃는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문? 어머니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신다고.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민수도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 가게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수야, 태식 어르신께도 감사드려요. 어머니 혼자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손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할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먹어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와, 할머니 대박이에요. 정수는 손자들의 반응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손자들이 자신을 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다시 북적였습니다. 민수 가족은 정순과 태식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일하는 모습,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까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자 가족들은 정순과 태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올라와서 안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국밥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 자주 와라. 태식 어르신도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고.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정순과 태식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이 이제는 완전히 맞았습니다. 태식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저야말로요.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정순 누나, 태식 형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봐요. 이제 정순이네 소머리 국밥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뭐라고. 사람 마음까지 따뜻해지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순과 태식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국밥솥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태식 어르신, 내일도 또 함께 할까요? 물론이죠.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서니 시장통이 고요했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태식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정순이네 소머리 국밥에서는 국밥솥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은 마치 두 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통에 웃음소리가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내일도 정순과 태식은 이곳에서 맛있는 국밥을 끓이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정순이네 소머리 국밥의 이야기는 계속되어 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